안녕하십니까, 적폐청산입니다. 7월 24일 날 이재명 재판 3차 공판 종합인데요. 24일 공판에 원래는 3명 나오기로 했는데 오전 증인은 불출석했고, 그리고 오후 증인 중 또 한 사람은 서면만 제출을 한 상태였고, 그리고 한 사람 나온 사람은 이재선 씨의 대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인데, 나왔다가 허위 진술한 게 발각이 돼가지고 중간에 못하겠다 그러고 뛰쳐나갔어요. 그러고서 나가자마자 트위터 증거를 삭제했습니다. 3차 공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24일 재판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재선 씨 동창이라는 그 사람의 트위터 계정이 이 과객이라는 사람입니다. 과객. 근데 재판 끝나자마자 계정을 폐쇄를 하고 튀었어요. 뭔가 저기 뒤에 구린 게 많은 모양이에요, 아주. 예, 저도 이번에 이 사람 계정을 처음 알았는데,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계정이 폐쇄된 상태고, 다른 분들이 뭐 캡처해 놓은 거를 있다고는 하는데,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. 근데 이재명 음해를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. 그런데 어쨌든 이 트위터에서는 이재선 씨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글을 많이 남겼던 모양이더라고요. 그런데 재판장에 와가지고 자기는 뭐 이재선 씨한테 뭐 들은 거 없다, 뭐 가족 얘기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모른다, 그런데 뭐 1년에 3번 뭐 두세 번 만났다 그러면서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 앞뒤가 뭐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으니, 이 트위터 계정이 또 오픈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, 거짓말이. 이래놓고 재판 중간에 뛰쳐나가가지고 빨리 컴퓨터 앞으로 가가지고 계정을 삭제한 모양이네요. 연합뉴스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. 네, 여기서 A씨는 그 동창이라는 그 증인 그 사람이에요. 그 A씨라는 사람이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면서 이재선 씨가 2011년 12년 정도에 가게를 운영하는 내게 세금 관계와 관련해서 매출에는 손대지 마라, 그것은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, 최대한 잘 처리해 주겠다,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다네요. 이런 점에 미뤄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.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, 그런 질문에, 검찰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했고,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재선은 생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, 이런 거를 지금 강조를 하면서 이런 증언이 이재명 지사 쪽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,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, 연합뉴스는. 네, 기사 내용이 밑에 조금 더 있는데요,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연합뉴스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보도한 기사 좀 잠깐 보겠습니다. 여기는 더 팩트라는 언론사인데요. 여기서는 반전의 반전, 이재명 항소심 증언 거부로 피날레, 이게 완전히 딱 맞는 말이죠, 이게. 그래서 이 지사 친형 정상생활했다는 증인, 친구 사망 시점은 몰라, 이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. 이게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. 친구 사망 시점도 모르는 동창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본인이 뭘 안다고 뭐 이재선이 생전에 멀쩡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. 또 한 번에서 뭐 3번 이렇게 뭐 만났다는데, 이 만났다는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동창이라면서, 그 정도로 이 이재선 씨는 내가 보기에 이재선 씨가 이렇게 동창이지만은 그렇게 만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동창이지만은 안 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반대 측에 서 있다 보니까 트위터에서도 익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음해하는데 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여기를 보면은, 이 기사를 보면은 검찰의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재선 씨를 자주 만났냐는 질문에 남 씨는 1년에 두세 번 만났다,
이렇게 대답을 했는데, 그러면서 이재선 씨의 동생인 이지사 등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. 그리고 고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? 이렇게 물으니까 남 씨는 회계와 관련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줄 정도로 별탈이 없었다. 그래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물어보는데, 변호인은 증인과 재선 씨가 기껏해야 1년에 두세 번 만난 점, 만날 때마다 같은 동문들 또는 재선 씨 부인이 함께였다는 점을 들었다. 동생인 이지사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 남 씨가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. 변호인이 재선 씨의 장녀가 어린 나이에 오랜 투병으로 사망했다. 그 사실 알고 있느냐? 묻자 증인은 사후에 알았다. 그리고 변호인은 재선 씨가 어린 딸의 죽음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남 씨는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. 아니면 부인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. 그리고 재선 씨의 사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남 씨가 작년쯤 땡땡땡 이라고 말을 흐리자 이지사 지지자 측 대부분이었던 방청석 일각에서 에휴 이런 탄식이 나왔다. 이재선 씨는 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했다. 경찰은 역공을 당한 셈이 됐다. 아니 이재선이랑 동창이란 인간이 이재선이가 뭐 폐암 걸리고 병원에 있었을 때 뭐 병문안도 안 왔나? 아니 이런 인간을 무슨 증인이라고 데리고 나온 거야? 안 그렇습니까? 그리고 또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트위터 계정에 늙은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한 이재선 씨가 나쁘냐 아니면은 화가 난 동생이 욕한 게 나쁘냐 그걸 가지고 왔대요. 그래서 보여줬대는데 남 씨가 그 사람이 남 씨인데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변호인단을 번갈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. 그리고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. 그리고서 단호한 태도로 다른 건 관계없는데 익명성을 담보받고 정당하게 인터넷 활동을 한 것입니다. 변호인은 저걸 어떻게 알았습니까? 이건 불법입니다. 변호인 측 신문에 대해서 거부를 해도 되겠습니까? 증인이 강력한 요구에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떻게 저 증거를 입수했냐? 이렇게 물었는데 어쨌든 증언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없었고 그리고 퇴장을 해버렸대요. 그러면서 남 씨의 블로그 아이디와 같은 트위터 계정 아이디가 똑같아가지고 수집한 정보다. 이것은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는 의문만 제기하는데 저희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다면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검찰 측 증인 중 6명 가운데 이미 4명 증인 신문은 싱겁게 끝난 거예요. 첫날은 윤기천 비서실장 안 나왔지. 둘째 날 7월 24일은 3명 중에 2명 안 나오고 1명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다가 말고 갔지. 본인의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벌써 사망 시점을 모르고 있는 거에서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가 멘붕이 된 것 같아. 거기서 멘붕이 딱 걸려가지고 트위터까지 딱 걸려버리니까 뭐 완전히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버린 거지. 그래서 끝난 것 같아요. 그래서 4명의 증인신문이 싱겁게 끝났다. 26일 날은 이재선 씨 친척 서모 씨가 나오기로 돼 있는데 오전에는 저기 서울에 26일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 그리고 정신질환 분야의 전문가인 이모 씨가 지금 나오기로 돼 있어요. 오전에 나오기로 돼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. 그래서 한 사람도 또 못 나오게 돼 있고 그럼 오후 2시에 나오기로 한 이재선 씨의 친척 서모 씨. 하지만 또 재판부는 서 씨의 출석을 확인하지 못했다. 어쨌든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이 또 회계사로 근무한 재선 씨가 업무 중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사실 조회를 신청한 상태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중징계 사실을 신청할 게 아니라 6,000개의 녹취록을 까라고. 6,000개 녹취록을 까서 거기서 정상적인 걸 차라리 찾으라고. 뭐 중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거 사실 조회에서 나오면은 이게 멀쩡한 걸로 쳐주는 거야 이게?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언론 플레이라도 지금 하려고. 이거 대서특필 되겠네 이거. 이재선 씨 금융위원회 중징계 받은 사실 없다. 26일 날 완전히 검찰의 그 바보 같은 실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이겠네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